자, 등비급수의 합이라고 지어도 되고요.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면 급수야. 죽을 때까지 더하자는 얘기지. 1부터 무한대까지 죽을 때까지 더하자. 그런데 분모를 봤더니 12에 n 더하기 1승 분자를 봤더니 2에 몇 승이야 이게? 2n-1승 빼기 3의 n승 이거의 합을 구해줄래? 라고 되어 있다. 자, 보면 내가 눈에 강조했지만 지난 시간부터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 등비급수와 등비수열의 극한 이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밑에 거는 등비수열을 죽을 때까지 나야 하자, 위에 건 등비수열을 죽을 때까지 더하자.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했고, 등비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극한값을 붙이는 거였지. 극한값을 붙이는 거였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뭐냐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나열해봐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더해봐 이런 뜻이었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운 건 뭐였냐면 등비수열이 죽을 때까지 나열하는 거, 나열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3을 죽을 때까지, 2를 죽을 때까지, 3에 비하면 2는 건가? 밑에는 5를 죽을 때까지, 위에는 3을 죽을 때까지. 누가 빨리 커져? 분모가 빨리 커지니까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이게 얘들아 우리가 1과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지금 우리는 이걸 하겠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더해봐. 그러면 이런 무식한 짓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죽을 때까지 더하래. 근데 이거 시그마거든. 시그마는 소환할 때 배웠거든. 소환해서 시그마가 나왔을 때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로 쪼개라고 배웠어. 분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시그마는 없다. 무조건 쪼개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시그마니까 더하자. 죽을 때까지. 얘분의 얘. 그러면 빼기 더하자.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얘분의 얘. 전혀 다른 얘기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5분의 3의 n승, 자 얘를 죽을 때까지 더하라는 얘기니까 1 대입하면 5분의 3, 2 대입하면 5분의 3의 제곱, 죽을 때까지. 그러면 공비가 5분의 3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네. 공비가 5분의 3이면 공비가 저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네. 1 마이너스 공비 첫 번째야.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이고, 그 다음 뒤에 거 1 대입하면 5분의 2 시그마 더하기 2 대입하면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역시 등비급수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 첫 번째야.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가운데 빼줘라고 되어 있으니까 빼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대표 문제를 봅시다. 자, 대표 문제를 보면 더하자.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시그마는 분수를 얘가 무조건 두 개로 쪼개는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분모는 하나인데 분자는 두 개니까 따로따로 쓰게 되면 12에 n 더하기 1승분의 분자 첫 번째 거 2에
12에 n 더하기 1승, 분자는 3n승. 모양이 아무리 거지같이 소속되지 말고 그냥 2개만 대입해보면 되잖아. 몇 개만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자, 얘는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1 대입하게 되면 12의 제곱분에 1 대입하게 되면 2의 1승. 그 다음 시그마 더하자. 2 대입하면 12의 3승. 2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구나.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2의 제곱분의 2. 이게 첫 번째 항이고, 공비는 여기서 1로 갈 때 12 곱했고,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 곱했어? 4 곱했으니까 12분의 4, 약분은 얼마야? 3분의 1 곱했네. 따라서 공식 쓰면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 첫 번째 항 12의 제곱분의 얼마? 2.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앞에 계산 끝, 빼기. 자, 뒤에 것도 그냥 몇 개만 나열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뒤에 것도 몇 개만 나열해 보신다면 1 대입하면 12의 제곱분의 3의 1승. 2 대입하게 되면 12의 3승분의 2 대입하면 3의 제곱. 자, 이런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은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공비는 12 곱했고 3 곱했으니까 약분하면 얼마야? 4분의 1. 여기서 이거 할 때 4분의 1 곱했구나. 따라서 얘들아, 뒤에 거 더하면 1 마이너스 공비 첫 번째 항 얼마? 12의 제곱분의 얼마야? 그래서 이 계산하시면 돼요. 약분되니까 복잡한 계산 아닐 것 같고요. 열심히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지. 자연수 n에 대하여 4의 거듭제곱을 5로 나눠라. 4의 거듭제곱을 5로 나눠라. 그때 생기는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자? AN이라고 부르자. 일단 우리가 수열할 때 우리가 딱 경험상 뭘 알고 있냐면,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를 거듭제곱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수로 나눠. 그럼 단위에다 나머지가 생길 거야. 나머지를 가지고 수열을 만들었고요. 이 나머지 수열을 무슨 수열이 되더라? 주기 수열이 되더라. 즉, 일정한 값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일정한 값이 계속 반복되더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원에서 수열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해야 되는 경험치다.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의 거듭제곱이 있대. 그걸 5로 나누래. 그때 생기는 나머지를 뭐라고 하지? AN이라고 하지. 그러면 얘는 아직 풀어보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주기수열이다. 여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 라는 걸 딱 눈치챌 수 있고, 그럼 뭐가 반복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죠. 4의 1승 4,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4의 세제곱 14. 자, 이렇게 갈 텐데 5로 나누라고 돼 있어. 자, 4를 5로 나누면 5가 한 번도 못 들어가고 그냥 몇 개가 남죠? 4개가 남겠죠? 16을 얘들아 5로 나누면 16을 5로 나누면 얘들아 하나 남나? 하나 남겠죠. 그 다음 64를 얘들아 5로 나누면 4가 남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무식하게 4의 거듭제곱을 계산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 어차피 우리가 5로 나눈 나머지니까 끝자리만 보면 되거든. 여기다 4 곱하면 어떻게 돼? 16 이라고 똑같네. 그럼 얘들아 5로 나누면 마지막 자리수는 얼마 나와요? 1 나왔죠. 그래서 얘가 딱 알아버렸어. 무슨 수열이다? 주기 수열이고 원하고가 반복돼. 4이 반복되는구나.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4.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구나.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해봐. 처음부터
일반항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5의 n승분의 a에 맞나요? 자, 얘를 죽을 때까지 한번 더 해봐라고 되겠고 시그마의 본질은 뭐야? 대입해서 나열하는 거거든. 1 한번 대입해봐. 5분의 a1 더하기 2 대입해봐. 5의 제곱분의 a2.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5의 세제곱분의 a3. 5의 4제곱분의 a4. 자, 이렇게 나열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로 바꿔치기 할 거야. 숫자로 바꿔치기 하면 5분의 4. 그 다음에 5의 제곱분의 1. 5의 세제곱분의 4. 5의 4제곱분의 1. 자, 얘를 나오고 죽을 때까지 더해달라고 돼 있어. 그럼 딱 어떤 느낌이 필요하냐면, 아,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다. 분명히 등비수열 같거든? 등비수열 같은데, 여기서 1로 갈 때는 5분의 4가 1이 됐으니까 뭐야? 여기서 1로 갈 때는 얘가 20분의 1을 곱했고, 그 다음 여기서 1로 갈 때는 또 얼마 곱했어? 5분의 4를 곱했고, 곱할 수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게 등비수열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플스 번째. 아, 얘네가 일정한 규칙이 있고, 짝수 번째. 짝수 번째가 일정한 규칙이 있구나. 여기 하나만 더 써볼까? 이 다음은 누구겠어? 5의 5승분의 4가 되겠고, 이 다음은 뭐가 되겠어? 5의 6승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주황색의 일정한 등비수열, 노란색도 일정한 등비수열이니까 따로따로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주황색부터 더해보자. 5분의 4, 5의 세제곱분의 4, 5의 5승분의 4. 그러면 주황색 안에서는 누가 첫 번째 아니야? 얘가 첫 번째 아니고요. 여기서 1로 갈 때 얘를 얼마 곱했어? 4는 그대로 있고요. 5가 5의 세제곱이 됐으니까 얼마 곱한 거야? 그렇지. 아, 주황색만 봤더니 이거 등비수열 났네. 그러면 등비수열을 죽을 때까지 더하자. 무슨 곱수? 등비곱수. 그럼 공식이 뭐였어? 1 마이너스 공비.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 곱했죠? 25분의 1 곱했고요. 첫 번째 합은 얼마죠? 곱했어. 자, 이렇게 해서 주황색을 죽을 때까지 다 더했고, 이제 노란색 더하자. 자, 노란색은요. 얘가 첫 번째 항이죠. 나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 곱했죠? 똑같이 얘를 얼마 곱했어? 5의 제곱분의 1 곱했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 얼마? 25분의 1. 요번에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5의 제곱분의 1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하면 답이죠. 이 아래 25 곱하면 25 곱하면 25. 1 빼면 자, 여기다 25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더하기 똑같이 얘가 25를 곱하면 24. 그 다음 25를 곱하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잠깐 그냥 뭐 그 상태로 그냥 할까?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24. 20에다 1 더하면 21. 약분되나요? 7, 8. 아, 전체 합의 8분의 7에 가까워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설명이 왔어? 오케이. 아, 선생님 등비급수를 나 태어난 그래서 처음 하는 거구나. 아니야. 중학교 때 이미 우리가 등비급수를 배웠어. 중학교 때 이미 우리가 등비급수를 배웠거든요. 뭐 이런 거. 순환수수 이거는 우리가 셋다 어떻게 쓰죠? 0.9땡 이거 얘가 플러스면 이런 뜻 아닌가? 그럼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수수라고 하는 게 봤더니 얼마가 있었는데 0.9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얼마를 더해요? 0.09를 더하고요. 다시 누구를 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수수라고 하는 게 결국 이거 아닌가?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얼마고요? 0.9고요. 여기서 1 갈 때도 얼마 곱했어요? 0.1. 다른 말로 10분의 1 곱했고요. 여기서 1 갈 때도 얼마 곱했죠? 10분의 1. 와, 뭐야? 등비수열을 죽을 때까지 더하자. 등비급수였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
장 10분의 뭐라고 쓸 수 있죠? 위아래 10 곱하면 10 마이너스 1 누가 되고요? 10 곱하면 누가 되고요? 얼마 돼요? 1 되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0.9땡이라고 하는 순환소수는 죽을 때까지 나열하면 1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 극한에서 나오는 등호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된다는 뜻도 있고 가까워진다는 뜻도 있다. 그런 뜻이었구나. 그럼 이제 막 촌스럽게, 촌스러운 건 아니야. 중학교 때 이거 얘들아 외우잖아. 계산하는 방법 외우는데 굳이 이걸 모르더라도 그냥 무슨 수요로 우리가 풀면 돼. 등비, 급수로 언제든지 풀 수 있다. 이거 확인하면 되고. 자, 218번을 보시면 등비 수열 AN이 있대요. 등비 수열이야. 첫 번째 항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 공비에 대한 얘기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일반을 저렇게 세우는 건 수원할 때 배웠고, 자,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극한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극한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밑에는 AN이고요. 위에는 뭐예요? 6N이에요. 그런데 얘가 수렴한대. 얼마를 수렴했죠? 30으로 수렴했대.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죠? AN 구한 다음에 뒤집어서 죽을 때까지 더해봐라고 돼 있어요. AN 구해서 뒤집어서 죽을 때까지 더해봐라고 돼 있고, 자, 일단 AN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뭘 볼 거냐면 분자는 얘가 누구를 계속 곱하고 있어요? 6을 얘가 계속 곱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분모는요, 뒤쪽에서 누굴 곱하고 있죠? 3을 곱하고 있고 앞쪽에서는 누굴 곱하고 있죠? R을 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분자는 얘가 이미 정해져 있어. 6을 계속 곱하고 있거든? 그러면 분자하고 비교해봐. 분자하고 비교했을 때 3을 계속 곱하는 건 껌값이죠. 커지긴 커지겠지만 얘에 비하면 얘는 껌값이야. 그럼 결국 위에 거하고 얘를 비교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한번 생각해봐. 공비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공비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번 해보세요. 5라고 한다면 5를 계속 곱해. 얘는 6을 계속 곱해. 누가 빨리 커져요? 분자가 빨리 커져요. 그러면 사람보다 빵이 빨리 커져.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어떻게 돼? 무한히 커져서 절대 수렴할 수 없어요. 절대 수렴할 수 없다. 거꾸로 7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7을 계속 곱하고 6을 계속 곱해. 누가 빨리 커져? 7이 빨리 커져. 빵보다 먹겠다는 사람이 더 빨리 증가해.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져요. 따라서 얘들아 역시 30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6보다 작은 걸 하게 되면 분자가 빨리 커지고 6보다 큰 걸 대입하게 되면 분모가 빨리 커져서 30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가질 수 없더라. 그러면 정해졌죠. R은 얼마일 수밖에 없겠다. R은 6일 수밖에 없겠다. 즉 커지는 속도가 지금 서로 같아야겠구나. 이 설명 이해가세요? 그러면 자, 얘는 껌값이니까 무시했고요. 6을 몇 번 곱했죠? n-1번. 6을 몇 번 곱했죠? n번. 위에가 6이 하나 많은데 따라서 얘가 6에 n-1승으로 약분하세요. 약분하면 밑에는 누구 남아요? a만 남고요. 위에는 누구 남아요? 6이 하나 남죠. 이게 극한값이고 이게 얼마나? 30이니까 자리 바꾸면 a는 얼마? a는 5분의 1이구나. 그러면 등비수열 우리가 찾아버렸는데 등비수열 a는 a 곱하기 r의 n-1승. a가 얼마였죠? 그 다음 분비가 얼마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를 찾았습니다. a를 찾았거든.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 역수래요. 그렇다면 5분의 1의 역수는 뭐예요? 5가 될 거고요. 6의 n-1승 이거의 역수는 뭐예요? 자, an분의 1은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은 뒤집어서 등비수열이 된다. 물론 얘가 전제는 있죠. 항 중에 0은 없어야 돼. 근데 얘가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항이 5분의 1이었고요. 계속해서 6을 곱해. 6을 곱하니까 절대 0이 되진 않을 거야. 따라서 얘가 뒤집었을 때 무슨 수열이 된다? 이거 등비수열이다. 자, 문제에서는 주어진 등비수열을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더해줄래라고 되어 있고요. an분의 1 대신에 얘를 기록할게요.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등비수야 죽을 때까지 더하자. 등비급수 1 마이너스 공비. 맞죠? 첫 번째야. 계산하시면 되죠.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아니구나. 세타가 아니라 x의 범위가 0에서 3분의 파이. 그 다음 함수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약속했냐면 첫 번째 코사인 x, 두 번째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 아,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함수인데 함수가 얘들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면 처음에 코사인 x, 그 다음에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 세 번째는 뭐야? 1 더하기 코사인 x의 제곱분의 코사인 x. 이거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을 죽을 때까지 더하라고? 아, 함수를 등비급수로 정의했구나. 아, 함수를 등비급수로 정의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 문제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얘가 x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코사인 그래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면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이런 게 코사인 그래프인데 다가 아니라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그러면 코사인에다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1. 그래서 선생님 주어진 범위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은 2분의 1부터 1까지야. 자, 그러면 오케이. 첫 번째 문제는 얼마야? 코사인 x인데 코사인 x가 아니라 이 범위 안에 있어. 절대로 뭐가 되지 않아? 0이 되진 않아. 0이 되진 않는구나. 등비급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복습할 때 정리했지만 첫 번장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걸 구분해서 푸셔야 되는데 첫 번장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해당 사항 없고 두 번째 공비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누구 곱했지?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1 이거 곱했거든? 그러면 얘의 범위를 조사해 봐야죠. 1 더하기 1 더하면 1 더하면 식이 이렇게 바뀔 텐데 역수 취하면 얘의 역수 얘의 역수 얘의 역수 따라서 얘들아 공비가 2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들어와?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에 들어오지? 요 사이에 들어올 거란 얘기야. 요 사이에 들어오니까 공식 써서 계산할 수 있구나. 공식이 뭐였죠? 1 마이너스 공비 초항. 자, 이게 공식이었고요. 위아래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되지? 위아래 코사인을 곱하면 위에는 뭐가 되겠어? 코사인 제곱 x가 되겠고요. 밑에다 코사인 곱하고 아니구나. 잠깐만요. 1 더하기 코사인을 곱해야지. 1 더하기 코사인 x를 내가 곱하면 1 더하기 코사인 x 빼기 1이니까 뭐가 돼? 코사인 x가 되겠고요. 위에는 코사인 x가 있었는데 여기다 누굴 곱하겠다고요? 1 더하기 코사인 x. 그러면 깔끔하게 다 약분되네. 약분돼서 그럼 뭐가 나와? 함수가. 이렇게 쓸까? 코사인 x를 그린 다음에 얼마만큼 들어올리래? 1만큼 들어올리는 이런 함수가 되네. 따라서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그랬던 거 코사인 그래프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얼마만큼 들어올리라고 돼 있죠? 1만큼 들어올리니까 이렇게 들어올린 거 얘가 바로 얘가 누구의 그래프야? 이거의 그래프인데 다 그리지 말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어디까지요?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색칠하면 요만큼? 요만큼만 쳐다봐야 되니까 최대값은 얘들아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대값 얼마 나오고요? 2가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3분의 파일 때 원래 얼마였어요 여기? 2분의 1인데 1만큼 들어올렸으니까 저기는 얼마야? 자 이렇게 해서 최소값과 최저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해가시죠? 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1보다 큰 자연수래요. 일보다 큰 자연수니까 2부터 대입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x의 음색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5에 뭐라? 마이너스 5에 n-1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내면 조금 더 어려워할걸? 선생님에서 이렇게 되겠죠? 수정의 수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5에 n-1승 이거에다 몇 제곱근? n제곱근 즉 무슨 수? 실수의 개수. 실수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수원에서 첫 시간에 배웠죠? 마이너스 5에 n-1승의 n제곱근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방정식이니까 x n제곱이다. n차 얼마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마이너스 5에 n-1 이렇게 바꿔야 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일단 얘를 이렇게 바꾸는 해석을 안 해도 되니까 쉬운 문제죠. 그러면 방정식이니까 이제 실수란 말보다는 실근이란 말이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세요. 자, 얘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2부터 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의 제곱이고요. 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5를 만드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맞지 얘들아? 네. 짝수 제곱일 때 음수를 만들 방법은 없다. 이걸 만족하는 x는 없다. 2를 대입했을 때 얘들아 없어. 2를 대입했을 때 없어. 그래서 얘들아 a2는 0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 다시 3 x의 3수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25죠. 자, 우리가 수원에서 첫 시간에 배웠죠? 홀수 제곱은 양수가 5건 0이 5건 음수가 5건 이걸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 존재하죠? 한 개 존재한다고 배웠고요. 따라서 얘들아 n이 3일 때 실근의 개수는 한 개죠. 4 대입하게 되면 x의 4승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5로 곱하라니까 마이너스 125가 되겠죠.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음수를 만들 수는 없다. 0개. 하나만 더 할게. 자, n이 5가 됐고요. 그럼 x의 5승이 되겠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5를 곱하면 625가 되겠죠. 자, 어떤 수를 홀수번 곱했어. 그래서 양수가 되었건 음수가 되었건 그걸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A는 2죠. 그래서 눈치챘죠? 짝수일 때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홀수일 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시간 까먹었을까봐. x의 3승은 25래. 이거 그래프 나타내면 x의 3승 홀수차야. 무슨 함수야 이거? 기함수야. 기함수고요. 원점 지나가. 왜? 0 대입하면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기함수. 그런데 25가 되는 순간 한 번이죠.
얼마지? 맛이 없고 한 번 있다. 다시 x에 오신 홀수차인데 무슨 함수죠? 기하함수죠. 0 대입하면 얼마죠? 0. 원점 지나죠. 따라서 얘들아 이 그래프랑 생긴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625 요점 몇 개? 1개. 그래서 얘들아 1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나도 얘들아 가령 뭐 얘는 x의 4승 얘가 2차 함수랑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얘가 뭐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순간 절대로 만나지 않죠. 교점은 없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해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수열을 만들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더하래. 얼마부터 대입하래요? 2부터 죽을 때까지 대입해서 더하라고 돼 있는데 맞죠? 누구를요? 3n 승분해 뭐요? an. 그러면 목표도 좋아요. 하지만 일단 대입을 해보셔야죠. 2를 대입하면 9분의 a2 더하기 3을 대입하면 27분의 a4 더하기 4를 대입하면 81분의 뭐? a4 더하기 5를 대입하면 243분의 뭐? a5.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요. 항 중에 0이 등장할 때는 최소한 4개는 대입해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고 대입했더니 a2는 0이야. 더할 필요 없죠. a4도 0이야. 더할 필요 없죠. 따라서 의미 있는 건 홀수 번째를만 더하면 되겠네. 이해가죠? 네. 그랬더니 얘들아 a3이 얼마였죠? 1이요. a5도 얼마였죠? 1이요. 보니까 얘들아 홀수 번째만 보니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죠. 이거 등비 구수구나. 1 마이너스 27에서 여기까지 갈 때 얘들아 9를 몇 번 곱했죠? 2번 곱한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9가 이게 3인가? 3을 2번 곱했으니까 얼마예요? 9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 얼마예요? 27분의 1이죠. 맞지 얘들아? 네. 오케이. 위아래 얘들아 27 곱하면 어떻게 돼요? 27 곱하면 1이 될 거고요. 27 빼기 27 곱하면 3, 20에 3 빼면 얼마죠? 24. 답은 24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